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9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소비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반응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8%,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5.2%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에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점은 밤사이에 미국에서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어제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반도체 투톱,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타이밍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2,458선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오늘 3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79% 떨어져 있고요. 81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만 1,3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로봇주입니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만큼 힘을 받아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고급 세단이 매력적인 가격에 좀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그중 한 부분이 좀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중국 반도체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불거지면서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끝난 게 아니죠. 원래 오늘 아침 이제 기사를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요르단도 참여를 하면서 4자 회담이 예상이 돼 있었었는데 가자 지구의 병원을 습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삐진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만 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좀 바뀌었는데 별로 그렇게 그 미국 시장이 강했다면 이런 악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을 텐데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았어요. 자, 미국 시장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있을 그 파월 연설 그거까지도 얘기를 같이 연달아서 하면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장 끝나고 했는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어제도 이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죠. 금값이 꺾일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금값 계속 상승합니다. 잠깐 계속 올라가요. 유가도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WTI하고 브렌트유하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90달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내일 있을 파월 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 의장들이 이제 연설들을 해요. 연설들을 하는데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한 번이니까 할까 말까 하고 계속 금리 동결로 가거나 아니면 내년에선 금리 인하하겠다 하면서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뉘앙스로 그전에 갔었다면 근데 그거는 한글날 전까지 이슈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얘기였던 거고 발발한 이후에서는 물가가 지금 또 들썩들썩거리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소비가 강했다라는 건 소비가 강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유가가 또 다시 폭등을 하면 지금 유가가 지금 잘 막 짜깐짜깐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뭐 이란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제도 이제 그런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또 강경한 얘기가 나왔고 뭐 등등 하여튼간 뭐 그렇게 딱히 전쟁적으로는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하기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도 어제 급등했죠. 뭐 2년물은 뭐 5%를 넘어섰고 5.4인가 5점인가를 갔고 10년물은 뭐 다시 4.9인가를 갔다 그러는데 보니까 차트가 보니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미국 국채가 계속 올라가면 또 미국 시장은 또 흔들릴 거고.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금값도 상승하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지금 소비도 강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또다시 압박이 또 찾아오고 있고 그럼 내일 파월 연설할 때에서 아니면 다른 연준 의장들도 괜찮다. 뭐 물가 폭등하는데 뭐 이래도 우리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 물가 폭등하는데 그걸 물가를 더 폭등시켜가지고 뭐 햄버거 뭐 $1,000, 뭐 $10,000 이렇게 만들 일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따지게 되면 당근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때려잡기 위해서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긴축을 하든가 금리 상승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긴축한다는 얘기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 내일 안 나오겠지만 이런 뉘앙스의 느낌들을 계속 주면서 내일 미국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래는 오늘 18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도 안 했고 뭐 이렇게 뭐 전쟁도 없었고 뭐 그냥 오늘 서로 모여가지고 사자회담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휴전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랬으면은 내일 이슈가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급등하거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금값도 살금살금 올라가고 국채 가격도 사상 최고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그래서 계속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방산주 잘 보자 뭐 이런 얘기 뭐 금 관련주 잘 보자 에너지 관련주 잘 보자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쪽이 제일 만만하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파월 연설이 끝나고 나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얹으면 미국 시장 흔들리겠죠. 미국 시장 흔들리게 되면 또 안전자산 관련주 또 움직일 거고 그럼 방산주로 몰리고 반도체는 빠지고 이래버리면 종목이 또 몰려요. 어디로? 전쟁 관련주. 이슈는 글로 몰리니까. 그러면은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했으면 좋을 거고 안 했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싸다 싶은 것들은 그냥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따가 또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방산주들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값이 올라가는지 유가가 올라가는지 뭐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이 난지는 지금 제가 방송 중에서 뉴스를 못 보지만 어쨌든 지금 휴니디스부터 해서 퍼스텍 드디어 움직이네요. LRG 넥슨도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방산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방송 열심히 보셨던 분들 어제까지 전까지 잘 그렇게 했던 분들은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좀 설명해 주셨던 방산이나 금 테마 관련주들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행위들은 모두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표적 종목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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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포메탈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포메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775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엮이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방위 산업도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엮이고 있어서요. 관련된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포메탈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 차트가 좀 이뻐 보였어요. 이게 이제 로봇주들이 아침에 좀 강했죠. 근데 이게 강세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저는 흔들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금값이 심상치가 않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도 심상치가 않고 2년물도 폭등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급등한다는 거는 안전자산 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고, 왜 안전자산으로 옮기느냐? 그리고 그쪽에 미국 그 10년물 채권이라든지 2년물 채권이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 세력들이 다 갖다 달라붙기 때문에 시장도 되게 커요. 시총도 굉장히 크고 물량도 굉장히 크고 많고. 근데 이쪽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돈을 들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고 금값이 사금사금 올라가고, 그리고 뭐 유가도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제 전쟁 이슈가 발발할 것 같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게 당연히 저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뭐 일본 시장이 올라갑니까? 일본 시장도 빠지고, 미국 선물도 아침부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급등도 없고 뭐 급락은 없고, 지금은 급락할 수가 없는 게 파월 의장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죠. 파월 의장이 괜찮다. 이 정도는 다 예상했던 거다. 그래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생각보다 일찍 할 수 있다. 그럼 미국 시장 폭등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뭘 봤나 했더니 그러니까 로봇주가 움직이는데 저게 좀 단기적인데, 근데 포메탈 같은 경우는 로봇도 들어가지만 뭐 자동차 부품주도 있어요. 로봇도 들어가지만 이게 방산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참 좋죠. 그래서 차트 모양도 수렴형 패턴에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는 모양이 이뻐 보여서, 근데 단점은 하나는 이게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고 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많이 사지 마세요. 못 팔아요.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관련주로, 그러니까 그 방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그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보트 생각하면 돼요. 큰 유조선하고 보트하고 그 쾌속선 뭐 이런 거하고 방향을 틀 때 누가 더 빨리 트는지. 무거운 거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벼운 거는 빨리 움직이죠. 덤프트럭하고 스포츠카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출발할 때도 그렇죠. 횡단보도 출발할 때도 뭐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래서 가벼운 게 있고 뭐 무거운 게 있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무거운 거는 많이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포메탈은 좀 가벼우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메탈 워낙 엮이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메탈과 관련된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들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LIG 넥스원 저희가 9만 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엘컴텍 주목해봤고요. 매수가는 각각 1280원, 1296원, 1320원에 접근했고요. 30%, 29%, 26%의 목표가를 달성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퍼스텍 접근했고요. 3,700원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4%의 목표가 벌써 달성해냈고요. 10월 17일 어제는 현대로템 접근해봤습니다. 매수가는 27,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은 총 1,135.5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적 종목들의 상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살펴봤던 현대로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로템 27,400원을 공략했는데 장중에 그 이후에서 확 올라가서 3.5%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수익 달성은 잘 됐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둘 다 드론 관련주고 방산주입니다.
휴니드는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퍼스텍 같은 애들은 좀 더 가볍죠. 1,700억짜리. 근데 요 현대로템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차트는 되게 이뻐요. 가볍기만 하다면 이게 시가총액 400억짜리였다면 이게 지금 3조짜리인데 400억짜리였으면 오늘 10%는 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너무 무거우니까 움직임이 굼뜨죠. 천천히 상승할 수는 있었는데 3.5% 수익 달성은 됐는데 얘보다는 역시 퍼스텍이 잘 움직이죠. 6% 왜 움직여요? 얘는 가벼우니까 1,700억밖에 안 하잖아요. 자, 휴니드는 왜 움직여요? 이렇게 빨리빨리 어제도 급등했죠. 어제도 26% 급등하고 오늘도 17% 급등하고 있는데 얘는 1,000억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가벼운 거의 장점이 이겁니다. 무거운 거 10% 수익 날 때 가벼운 거 50%에서 300% 수익 나는 거. 최근에 선암 같은 거. 삼성전자 때려 죽여도 선암처럼 400% 수익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못 나옵니다. 근데 선암은 나와요. 한 달 만에 400% 수익이 나옵니다. 왜?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게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현대로템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무거우니까 어제 3.5% 올라갔다가 또 누르고 3.5% 누르고 답답하죠. 원래 답답하게 움직이는 좀 특징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금액을 크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다시 올라오면 뭐 좀 답답하다 싶으면 또 가벼운 종목으로 뭐 퍼스텍이라든지 엘컴텍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좀 답답하면. 근데 나는 괜찮아요.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저는 이런 종목에 1조씩 들어가니까 뭐 1,000억씩 들어가니까 저는 돈을 크게 들어가니까 3%만 먹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 정말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거고 금액을 좀 작게 하는 사람들, 억 단위 뭐 이하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좀 가벼운 쪽이 좋은 거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뭐 방산주들이 LIG 넥슨도 움직이고 뭐 휴니드도 움직이고 지금 뭐 무슨 이슈가 있나 지금 찾아보는데 뉴스가 뭐 정확하게 이게 토론방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무슨 뭐 헤즈볼라가 지금 뭐 공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뉴스가 정확하지는 않네요. 일단 이따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이슈가 있으면 뭐 잠깐은 이렇게 강하게는 움직이는데 이슈가 또 끝나면 또 흔들리니까 쫓아붙지는 마시라는 거 지금 관련주들 지금 급등 나오는데 싸게 사야 됩니다. 항상 싸게 공략을 해야지 막 올라갈 때 쫓아붙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흔들릴 때 버티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은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엘컴텍인데, 자, 지금 엘컴텍뿐만 아니라, 제가 추석 전, 그러니까 9월 21일, 추석은 27일부터 시작을 했고, 28일부터 시작을 했나? 하여튼간 추석 전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시켰다가,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다 방산주라든지 금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이런 애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거의 다 수익 달성이에요. 지금 다 연일 수익 달성 중에 있는데 지금 금값이 살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휴니드가 지금 20% 급등하는 거 보니까 뭔 일이 나긴 했나 봐요. 그러면은 엘컴텍도 더 가겠죠. 원래는 1,400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 저항 자리가 전고점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쟤네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을 팔고 가지고 있는 건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죠. 절반 판 거는.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게 되면 떨어질 때 아쉬우니까. 이거 떨어질 때 버틸 수 있겠어요? 15% 떨어지면? 갑자기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일 갑자기 걔네들 악수하고 화해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급락하는 거죠, 얘네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항상 어떻게 전쟁은 어떻게 발생이 됐다가 어떻게 또 소멸했다가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반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절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300원. 그래서 2,300원 올라가면 지금 자리에서도 50%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1,280원 자리에서는 2,300원까지 가게 되면은 77%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정말 대박이죠. 77%.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상당히 강한 게 갈 수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전에 30% 올랐던 자리들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절반 팔고 절반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뭐 1,300원짜리 여기 21선 지지 라인으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 엘컴텍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포메탈로 가겠습니다. 이거 가볍다 그랬죠? 가볍기 때문에 쫓아가면은 물릴 수 있어요. 근데 분차트가 아직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네요. 3,795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일단 가볍기 때문에
그닥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너무 가벼워요. 400억짜리. 근데 차트가 이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가 이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휴니드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자, 휴니드는 드론 관련주,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드론 관련주 원래 항공기 부품, 그다음에 뭐 전자장비, 뭐 통신 뭐 이런 데도 관여하는데 근데 똑같아요. 퍼스텍도. 근데 휴니드도 퍼스텍도 둘 다 방산주라 그랬죠? 얘도 드론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고. 근데 퍼스텍하고 포메탈하고 같이 비슷한 게 로봇주예요, 둘 다. 둘 다 로봇주인데 근데 로봇이 꼭 뭐 산업에만 쓰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기, 뭐 탱크, 뭐 전자장비 뭐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퍼스텍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포메탈은 원래 자동차 부품인데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어쨌든 테마가 로봇 관련주 방산주에 엮입니다. 그 차트는 모양은 이뻐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 휴니드가 오늘 상한가를 간다라든지 그러면은 다른 게 또 쫓아가겠죠. 이것저것 막 쫓아가죠. 뭐 스페코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포메탈도 조금은 쫓아는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많이 사지 마세요. 시가총액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흔들릴 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인 오늘 포메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포메탈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3,795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휴니드가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후발 주자들이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중 하나가 포메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공개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코넥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0.85%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1,787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휴대폰과 관련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묶이는 섹터가 좀 많습니다. 폴더블 폰도 있었고 수소도 있었고요. 지난달만 보더라도 중동이나 네옴시티 관련해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도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현재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에스코넥은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봐 주실까요? 자, 시장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공개방송 있다 그랬죠. 노란 톡방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란 톡방 제가 지금 닫아놨습니다. 광고쟁이들이 많이 돌아갔고 제가 닫아놨는데 잠시 열 거고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따가 거기다가 제가 공개방송 링크를 드릴 거예요. 저는 미국 시장 흔들릴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흔들리지 않은지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미국 시장 흔들리겠죠? 미국 시장 흔들리게 되면 어디까지 박살이 나고 어디까지 빠질까? 그러면은 지금 종목들 반도체주 되게 좋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좋아요. 근데 미국 시장 때문에 아마 빠질 겁니다. 그럼 박앤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방산주에서 한 100% 먹고 따블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수익 낸 걸로 반도체 들어가서 또 따블 내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깨진 것들 복구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 거니까 자, 지금 노란 톡방 열게요. 잠깐만요. 노란 톡방 지금 인원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한 200명만 더 오면 이제 방에 꽉 차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죠. 일단 파월 의장이 안 좋은 얘기할지 좋은 얘기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맞추겠지만 느낌은 안 좋은 얘기할 것 같고 그럼 미국 시장은 흔들릴 것 같고 그럼 미국 시장 흔들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주들은 아주 싼 가격에 반토막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또 마음 아프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근데 현금 있는 사람들은 반토막 나는 게 낫죠. 삼성전자 반토막, 하이닉스 반토막, 반도체 주성엔질 반토막 그 얼마나
그 반토막 나면 100% 수익 나는 거예요. 다시 본전되는데. 그게 기회거든요, 사실. 근데 시장에 맞춰갖고 그게 나오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제가 반도체를 싫어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데 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걸 주워 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걸 주워 담으면 안 돼요. 시장이 흔들리는데 뭘 주워 담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그 얘기도 할 거고 지금은 방산주하고 전쟁 테마주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밖에 몰리지를 않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코넷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서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자, 차트는 되게 좋아요. 이 차트가 되게 좋은데 장이 좋을 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이 이게 지금 봐봐요. 자, 아까 저 우리나라 시장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이 봐봐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꺾이고 있죠. 이게 조정받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에서의 저런 모양은 물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니까 다행이지 이게 일로 떨어지면 그러면 저런 애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 모습이 아니고 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상향. 뭐 미국 시장 보면은 더 쉽죠. 미국 시장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에스코넷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사면 거의 웬만하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아직은 오늘 밤이 안 열렸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일본 시장이 살살살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로 떨어지고 미국 시장도 만약에 이쪽으로 떨어진다. 어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저점이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에스코넷은 차트는 좋아 보이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시장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시장이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또 난리를 칠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 성장주의도 빠질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 저점이 깨지면 나락으로 내려갈 거고 뭐 등등등등 이게 연쇄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면 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결국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파월 연설에서 시장에서 좋은 얘기 나와서 시장이 안도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얘는 2,000원 쪽으로 갈 수 있으니 그때에서 수익 날 때 파시면 되지만 만약에 내일 파월 연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 얘는 1,400원까지는 내려오겠구나를 마음을 가지고 버틸 건지 손절할 건지 그거는 내일서부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실이 그래도 10%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느낌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제 느낌인 거고 파월 연설이 어떻게 될 건지는 확실하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봐야지 미국 시장도 떨어지는 걸 봐야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마음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일 미국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한 개만 물어볼게요. 일그런 헬스케어 가지고 있는데 네. 전화가 연결이 휴대폰에도 안 돼가지고 제가 13만 7천 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 이거를 셀토리온으로 합해진다 하더라고. 내일 19일 날. 네. 근데 제가 셀토리온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셀토리온 헬스케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갖고 그걸 알아볼 데가 없어갖고 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왜요? 그냥 갖고 있으면 셀토리온으로 갚인다 하던데 예. 합병을 하면 합병하는 대로 얘가 사라지고 그 돈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합병하면 그러면 합병 비율대로 그러니까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이거 말고도 딴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의 그 가격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격과 계산을 해서 그걸 공평하게 다시 합병한 주식으로 다시 줍니다. 그런데 저는 셀토리온 헬스케어를 244개 갖고 있는데 이거는 160개밖에 안 준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계산하는 거를 지금 복잡해갖고 지금 계산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걸 뭐 걔네들이 주주들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틀리게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셀트리온 사람들한테는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코끼리 그다음에 하마 근데 똑같이 빵을 나누는데 똑같이 나누면은 등치가 이랬는데 얘는 똑같이 나누면은 얘는 코끼리는 배고프겠죠. 그래서 등치에 맞게 얘는 넌 등치가 크니까 이만큼 주고 너는 이만큼 주고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요. 그러면 선생님 셀토리온 헬스케어를 그대로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없어지거나 뭐 사라져가지고 뭐 주식이 뭐 빵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합치면 합친 주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합치는 게 좋습니까? 안 합치는 게 좋습니까? 합친대잖아요. 뭐 안 합친다 그래서 안 합쳐져요 이게? 아, 그러면 그대로 따라갈까, 그냥, 예. 뭐 안 따라갈 거면 손절밖에 없어요. 지금 팔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러니까 합병이 되는 거니까 뭐 기존의 이름들이 뭐로 바뀌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손절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네. 길게 보실 거죠. 네. 근데 지금 셀트리온으로 갈까 말까 이거를 팔아갖고 갈까 말까 고민하신 거죠. 예. 그거 물어보려고, 예.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더 차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어차피 합병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아, 만약에 내가 합병 안 하고 싶으면 내가 매도를 하고 나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걸 뭐 갖고 있기 싫으면은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면 뭐 팔고 나오겠는데 수익도 아니고.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바닥에 있어서 이거는 길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예? 차트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거 가져가야지 이걸 어떻게 던집니까? 예, 그냥 그게 궁금해갖고, 예.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다 전화하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잠시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11시에 공개 방송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노란 톡방 열려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3.39% 상승했고요. 3,815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낙폭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2,45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중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저성능 AI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흐름 좀 짚어보자면 삼성전자도 강했고요. SK 하이닉스도 13만 원대로 다시 한번 컴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의 흐름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0.72% 상승했지만 SK 하이닉스는 13만 원선 다시 한번 깨면서 0.31% 하락하며 12만 9,6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1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상승하고 있지만 반면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좀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0.24% 하락하면서 82만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힘을 받긴 했지만 리튬과 충전 관련 섹터만 힘을 받았을 뿐 나머지 셀 소재 업체들은 좀 힘을 못 받았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 오후장 흐름은 어떤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10시 2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제 방산주가 움직여서 무슨 뭐 이슈가 있었나 봤는데 그런 거는 없네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제가 뉴스를 요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 대, 한 4대 있고 모니터도 8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기가 더 쉬운데 어쨌든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딱히 뭐 그렇게 급등할 이슈는 없고
그냥 저 휴니드 쪽에서 뭐 무인 항공기 뭐 부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수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급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애 따라간 건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자 시장 잠깐 보면은 분위기가 이제 일본 시장 올라가지 못해요. 어제 미국 시장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제 인공지능 쪽 AI 그쪽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이슈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흔들렸다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중이었고 일단 일본 시장이 힘을 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 파월 연설 전까지는 급등해도 의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 빠지면 뭐 버티고 해서 박스권 매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변동성은 언제 이후에서 그러니까 파월 연설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거든 내일. 그러니까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지금 뭐 은행주, 증권주, 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반도체,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은 내일 제발 좋은 얘기가 나와서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으면 좋겠을 거고 현금화돼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현금화돼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빠져갖고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산 장수, 집신 장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파월 연설 때 뭔 얘기할지 그거를 정말 100% 확실하게 안다면 그 사람이 파월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신이겠죠. 그래서 100%는 없어요 주식에는. 그냥 이런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정말 솔로몬과 같은 아주 현안을 내놓은 겁니다. 장이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 방산주 실적 때문에 장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간다. 근데 장이 빠져도 얘네들이 올라간다. 뭐 방산주. 방산주는 실적도 되고 얘들 주식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어딜 급등하고 올라가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2,500, 2,600, 2,700으로 올라가면 방산주도 올라가요.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올라가질 못하고 떨어지면 그때서는 대안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그때에서 몰리는 테마주들은 시장이 떨어지면은 안전자산 쪽이 물리면서 여러분이 국채를 살 건 아니니까 금을 사든가 금 관련주 아니면 방산주를 공략을 하든가. 그러니까 장이 왜냐면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초반에 딱 생겼을 때에서 에너지 관련주 움직였었죠. 그때 당시. 그리고 음식업종 움직였었죠. 그리고 방산주도 조금 움직였었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초반에 물론 중간에서 뭐 비료 관련주가 더 많이 움직이고 뭐 이런 흐름들이 중간중간 바뀌기는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초반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바뀌고 할 텐데 바닥에 있는 걸 쌌거든요. 싸기 때문에 방산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근데 아직 뭐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면서 일단은 내일 있을 파월 연설 그게 일단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디 저점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 때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도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설이 특히나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와 함께 내용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왔네요.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다시 13만 원 선으로 컴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에서 주도주의 위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고요. 10월 26일에 현재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시점에서 또 대응 전략을 함께 좀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1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20%입니다. SK 하이닉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10만 9천 원이면은 그때 당시 제가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하이닉스 한번 추천한 적이 있을 거예요. 8월 달이었나? 어쨌든 여름에 좀 더울 때 추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적당히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은 이제는 뭐 셀 수가 없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보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낫습니다.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고 자 차트를 보면은 좋은데 얘가 이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지금. 얘 때문에 시장이 좀 덜 빠지는 경향도 있고 굉장히 강하고 좋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얘가 그래도 버틸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정받으면 이게 또 가고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산 애들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사고 개인들은 다 던지고 없어요. 한 2년 동안 맨날 빠지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다 던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시적 바닥 천다 그래도 그 토론방 가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바닥 준다고 또 빠지겠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처럼 그래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라갈 거야. 하이닉스는 계속 가겠지. 만약에 LNF,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를 대응을 했다면 얘는 아마 못 갔고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는데 이거는 불신을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사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만 사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일이 있어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지. 근데 내일 이후서부터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지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빼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면 더 싸게 사면 되죠. 근데 아직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확정된 것도 없고 수익이고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잠깐 수익 실현하면 돼요.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그래서 다우존스가 아니 나스닥이 13,000이 깨지면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현금화 하세요. 여기 나스닥 여기 13,000 깨지잖아요. 이거 깨지면 나락으로 가거든요. 이거 몇 프로 안 돼요, 이거. 한 2% 빠지면 저점 깨지기 시작해요, 이거. 2, 3% 깨지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던졌다가 그러니까 잘 팔았다가 쭉 빠지면 다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닉스는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은 종목인데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했다 다시 사시면 되고 장이 안 흔들리면 어차피 다른 애들 떨어져도 얘는 잘 안 떨어. 오늘도 마찬가지 다른 애들 떨어져도 거의 꼼짝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기에도 편안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요즘에 셀트리온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8천 원에 50%입니다. 14만 8천 원에 50%. 그래도 거의 매수 가격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뭐 불안하신 게 있나요? 해갖고 비중이 높아져 버렸어요. 아,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바닥인 자리에서 갖고 있다면 저는 별로 안 불안할 것 같은데 불안하세요? 아니 불안한 거 아니라 장래 그 전망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또 매도를 일부 해야 할지 전체를 해야 할지 그걸. 자 이거는 이제 장기로 봐야 돼요. 자 하이닉스를 비교해서 드리면 하이닉스는 이미 바닥을 치고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조정받을 때 사는 거가 바로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 나고 싶다 그러면 조정받으면 이걸 사야 돼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는 바닥을 완벽하게 쳤고 수급도 개인들은 다 던지고 있고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그래서 그래 좋은데 근데 얘도 2년 동안 빠졌죠. 하이닉스 2년 동안 빠졌어요. 15만 원짜리에서 8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똑같아요. 지금 2년 동안 빠졌거든요. 1년, 2년, 3년째네. 얘도 어쨌든 고점에서 37만 원짜리가 15만 원, 반토막 넘게 빠진 종목인데 버텨야 돼요. 예. 버티시고 길게 가져가세요. 한 1년, 2년 가져가다 보면 20만 원, 물론 이제 합병되면 가격도 바뀌겠지만 한 20만 원 차트로 볼 때는 여기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얘는 이제 하이닉스처럼 왜 당장 못 가냐면 아직 차트가 누워 있고 지금 계속 세력들이 매집 중에 있고 지금 이슈가 뭐 의료 AI가 지금 급등하기도 조금 좀 그렇고 뭐 계속 지금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마가 절로 몰리니까 그쪽이 움직이기가 편하죠 지금은 제약주보다는. 예. 그래서 합병 이후에서 어떤 방향을 봐야 돼요. 합병 이후에서 흔들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합병하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합병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계속 안 가는 건 아니고 조금 더디게 움직이다가 그래서 2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가면 결국은 올라가겠죠. 흔들리면은 그냥 참고 그냥 더 가져가시고
일단 합병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겠어요? 합병 이후에서 일단 방향성을 봐야 돼요. 예. 아셨죠?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만나봤습니다. 길게 한 1년, 2년 정도 가져가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보유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덕산 테코피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8% 넘게 상승했고요. 19,47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또 세계 최초로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덕산테코피아 우리 상담자님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5%인데요. 덕산테코피아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물린 가격이 비싸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시는데, 자, 차트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 자리에서 지금 46%, 47%까지 올라왔다가 지금도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파월 연설 이후에서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리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면 되고 그냥 갖고 가세요. 어차피 물린 거잖아요. 차트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빠질 만큼 빠졌고, 얘도 한 2년 빠졌죠. 2년 빠지고 이제 바닥에서 돌려서 올라가는데,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정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세게 조정받으면 20% 이상 빠집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20% 이상 빠진다고? 그럼 지금 팔아야지.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비싸게 물리면 계속 대응을 못 해요. 만약에 이거를 15,000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이 33%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되게 쉽죠. 내일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다. 미국 시장 떨어진다. 그럼 절반 파는 거예요. 절반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건 수익 났을 때 얘기인 거고, 물린 자리에서는 괜히 팔았다가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게 되면 못 쫓아갑니다. 팔았는데 수익이 나버리게 되면은 이미 다 팔았는데 매수가격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 뭐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정받으면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버티시되, 하여튼 조정을 세게 받아도 뭐 걱정하지 마셔라. 길게 볼 때는 조정받으면은 다시 올라갈 차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팔겠지만 지금은 손실이 큰 상황이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크게 빠졌습니다. 밀리면서 6%가량 밀렸고요. 14,31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STX에서 인적 분할된 뒤에 재상장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우선 친환경 선박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이거 신규주인데, 신규주는 단순하게 그냥 저점 깨지면 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던지고 딴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저점 깨졌죠? 신규주죠? 말 안 듣게 생겼죠, 지금. 슬슬 밀리죠. 근데 아마 보유한 입장에서는 수익에서 좀 팔거나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 상담해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올라오면 수익에서 교체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무난하게 상담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당장 버립니다. 이걸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거. 차라리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대형주 살 거면 그거 사는 게 낫고, 아니면은 이게 뭐 STX 그룹 쪽이니까 뭐 HMM이라든지 한진해운이 한진은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해운주들, 이런 애들 지금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움직이다 꼼지락거리는 게 바로 이제 그 호르무즈 해역 그거 봉쇄 얘기 나오면 움직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갈 건 아니고, 만약에 이란에서 그거를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해운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해운주보다는 방산주가 더 안전하고 보이기 때문에 저쪽을 얘기를 하지만, STX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STX라든가, 그렇죠? STX. STX 차트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쪽은 좀 약하니까 아니면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13,000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고요. 오늘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연설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방산, 금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포메탈, 매수가는 3,79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